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타쌤입니다. 이전 동영상에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물론 문제는 먼저 풀어 놓으셔야 하고요. 안 푼 사람들은 잠시 멈춘 상태에서 풀고 수업을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수업한 내용을 과제로 정리하는 틀인데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 봅시다. 이 틀을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자세하게 좀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원에서 현강 듣는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적는지. 자, 그거 학원에 가 가지고요. 내가 과제 검사를 반드시 할 테니까 꼭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딱 읽어 봐도요.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수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므로 잘 판단해서 풀어 봅시다. 물론 본문에서 근거를 전부 찾아야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읽어 보도록 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가 누구하고 누가 나왔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덕무라는 사람하고요. 박제가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제가 먼저 나왔는데 이덕무를 내가 먼저 쓴 이유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덕무를 좀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어서요. 이게 나는 책을 잘 안 읽잖아. 근데 이덕무는 많이 읽어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 자, 그리고요.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그러한 견해 형성 배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1778 년도에 어딜 갔다고 했어요? 연행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경에 간 거죠. 청나라에 간 겁니다. 그치? 그러면서 얘네들 전부 북학론을 펼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형성 배경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견해 간의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이동과 박제가의 차이, 요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맞네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1 번이 맞겠습니다. 1 번이 이렇게 답일 경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 번, 3 번, 4 번, 5번 왜 오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자, 이동무라든지 이런 박제가들의 사상적 관점이 나왔습니까?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그치? 자,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의의와 한계를 비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자, 한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무의 한계가 조금 나옵니다. 이동무. 이동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부분에요. 한계가 살짝 언급이 되는 부분은 있으되 이게 박제가가 한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의의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3 번입니다.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자,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했대요. 괜찮습니까? 자,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자, 18세기라고 얘기해 놓고 시대별 기준에 따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류했다. 분류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인과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현상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 번입니다.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자, 사상적 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상이 변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 그죠? 자, 그런 변화가 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을, 긍정 부정은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상적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자, 5 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자, 가와 나는 모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둘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런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자,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조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제가와 어떤 이동배 북한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건지 조선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네요. 그치? 자, 그리고 특히나 나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실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중국의 현실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 번으로 골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일치 불일치성 문제라고 봐주는 게 좋겠네. 자, 가의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적절한 걸 전부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박제가는 청에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문단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문단의 내용. 자, 이 문단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인식했었습니다. 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 합치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다. 요렇게 생각한 건 맞는 얘기라고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박제가는 자신이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다. 가치 기준이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치 기준이다. 요 얘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평가를 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도 맞게 변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동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자,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황제 행차에 대비해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민생과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읽어봅니다. 이동무는 청무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자, 요 얘기는 누구 얘기가 되겠습니까? 박제가의 얘기 쪽이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치? 자, 청이 중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 이게 왜 박제가의 얘기여야 되느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물론 두 번째 단락에서 박제가 이야기도 보셔야 되겠지만, 세 번째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거. 만주족이니까 이렇게 대가리 빡빡 깎고 변발했단 말이야. 황비용, 황비용. 그치? 그렇게 변화된 걸 보고 비통한 감정을 막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중화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 물론 그것은 자기가 제시했던 어떤 견해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에 대한 의리 뭐 이렇게 중시하는 거 보니까 청나라를 따라하는 것이 뭐 중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박제가 이동무는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 자, 중화관념 자체는 긍정적인 태도. 이거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 중화라는 개념 자체가 박제가에게는 조금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나라가 중화를 간직하고 있는 거다. 청나라가 중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동무는 아니다. 명나라 때 있었던 그런 중화가 청나라에 의해서 사라진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봤다라는 것만큼은 맞다고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등견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요 이동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요것은 생략된 내용을 좀 추론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론 문제. 어떤 내용이 생략되는지를 잘 좀 한번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청나라 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청의 제도를 우리 걸로 고치자고? 그럼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북한론이 아니고요. 그건 북벌론이라고요. 북벌론. 그죠? 자, 두 번째.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자,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동무의 평등견에 있는 그 근처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조선의 풍토에 맞게
조선 풍토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있단 말이지. 자, 조선 풍토에 맞게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청의 방식대로 그냥 우리 걸 뜯어 고치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자, 평등하게 인정하고까지는 윗글에 나왔어요. 이거 괜찮단 말이야. 그치?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태도, 요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렸는데, 차이를 해소한다라기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해소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없어진다는 쪽으로 봐줘야 되겠죠.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를 인정한다, 요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될 거라는 거지. 자, 네 번째입니다. 중국인의 외향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자, 요거 위에 나온 내용이야. 그 맞는 내용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요런 선택지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위에 고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맞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났다. 자신의 인식에서 인식에서 벗어났다, 요런 얘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 인식이 평등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등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평등견에 대한 이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맞죠? 자, 5 번이 정답일까요? 자,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에요. 지양입니다. 버려버리라는 얘기야. 배타적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이다.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세 번째 단락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은요,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양쪽 모두가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했어요. 또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배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을 배우는 것도, 조선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서로 모순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의 풍토를 지키면서도 청을 배우자는 뜻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성을 유지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 이거 지향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등견, 이동무의 생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성 문제이면서, 자, 일치 불일치 중에 인과관계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이거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애초에 나글이 굉장히 인과관계를 많이 이렇게 좀 고려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1 번.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자, 나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작물이 보급이 증가했지만 그런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2 번. 신용 기간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요것은 나의 첫 번째 단락에 분명히 신용 기간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야. 이거 등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것은 그 우리가 밑줄 그어져 있는 그런 기억을 봤을 때, 밑줄 그어져 있는 기억이 뭐였습니까?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뭐 이런 위기의 씨앗이라고 했어. 근데 이건 긍정적인 상황이잖아. 이건 긍정적 상황이잖아. 그 위기 위기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거야. 이게 긍정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라고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번. 반란의 위험성 증가. 요건 누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었어요? 무슨 결사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란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요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건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선택지.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건 조정이 아니고요, 민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 약화로 인하여, 자, 요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관료사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상황, 이것도 맞아.
하지만 여기서의 이런 어떤 이인과관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이인과관계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 요런 거 좀 주의해서 봐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라고 얘기하면 인구가 증가했어요.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된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약화로 인해 가지고 뭐가 나타납니까? 결사 조직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구 증가의 다른 어떤 그런 방향 쪽으로 뭔 얘기가 나오게 됩니까?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체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적.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인구 증가해서 유대가 약화돼서 결사 조직이 만들어진 쪽하고 좀 다르단 말이야.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전부 인구 증가일지 모르겠지만 유대가 약화돼서 결사 조직이 조직되는 거지 유대가 약화돼서 관료사의 부정부패가 심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네요. 이런 선택지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 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기의 내용이 좀 기네요. 문제가 한 화면에 잡히질 않아요. 자, 잘 읽어보고 보기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잘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가에서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자세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많이 나는 산물들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그런 백성이 많으나 교환해 가지고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들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선의 상황. 자, 조선 상황은 무역이 있다 없다? 무역이 없는 거야. 그런 백성들 많아요. 하고 싶은 백성들. 그렇죠.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요. 이게 유학자, 선비들인 거죠. 심지어 재상 같은 사람들. 그쵸. 나라의 높은 관리란 말이야. 그치? 이런 사람들조차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은 장사를 천하게 여기지 않아요. 장사를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중국의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왠지 모르게 이거를 좀 장사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실용과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못하는데 중국은 뭐 명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용적인 게 중요한 거였겠지. 그치? 자,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자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자, 은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약은 사람에게 먹으면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려요. 비단은 시실 감싸 반년 만에 썩어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은의 은의 효용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조선은 그런 거 해 안 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은 갖다 바치기만 한단 말이야. 뭐 비단 사다가 약 사다가 그냥 썰갖다 없애 버리고 은의 효용성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1번 선택지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용성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기에서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 조선 산물 유통 잘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AS 제시한 북항론.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중국이 잘하는 거 배워오자 이거지. 그치? 세 번째, 보기지 쓰는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자, 중국인들의 상행위 누구까지 참여합니까? 재상까지도 막 참여한단 말이야. 자, 나에스 했을 땐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 어땠었습니까?
향촌 시장, 시장 겁나 많아요. 막 도시에는 엄청나게 큰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4 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했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은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 은 때문에 중국이 또 그 당시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나글이라고 본다면은요. 보기에서 은의 효용성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 번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다. 맞는 얘기예요. 지배층 중에는 재상들이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 융복사업 시장에 가서 골동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모습이 아닌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상의 모습, 관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은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답은 4 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단어 문제네요. 간단하게 3번 답으로 골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 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해 봤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본문에서 찾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뭐 국어를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근거를 본문에서 찾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 보시고요. 또 이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그걸 분석해내는 그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